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하지만 반려동물 보험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국가의 동물병원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하는 반려동물은 전체 가구의 20%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동물 관련 다양한 콘텐츠까지 반려동물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저희 뭉치가 지금 7개월 정도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거의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 이상은 부담이 돼서 너무 크거든요. 저희 같은 직장인 분들은. 그래서 반려견 보험 활성화법이 좀 개정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 680만 마리, 반려묘 180만 마리로 반려동물 총 86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상태지만 가격 부담은 모두 국민이 짊어지고 있는 상태. 특히 질병이나 부상치료비, 예방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높다고 하는데요. 왜 동물병원의 가격은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걸까요? 비싼 가격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사람 병원도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기계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쓰는 기계와 그리고 인력과 이런 거의 차이가 분명히 병원마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호자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계값 같은 것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그리고 수술이 들어갈 때도 뭐 큰 병원일수록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더 안전하게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고 하다 보면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현재 반려동물 1000만 인구지만 그와 관련된 복지나 법안은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선 법적 조치가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0.1%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보험도 굉장히 이제 그 3개밖에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를 하는 보험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홍보를 하거나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상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동물 등록제 진전이라든가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지금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가 이제 좀 두려운 거죠. 이게 손실이 나서 뭐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가입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할 정도로 이제 낮은 상황입니다. 동물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동물의 식별 문제. 현재 마이크로칩이나 컴퓨터 등록 목걸이 등이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 몸 안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컴퓨터 등록을 하는 목걸이 형식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몸에 하는 거는 왠지 또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못 하겠고 또 목걸이를 또 하자니 또 걸리적거리니까 강아지가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직은 고려는 하고 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성은. 보험 활성화를 위해 기본으로 도입돼야 하는 마이크로칩 이식과 같은 동물 신분 등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동물보험 상품은 단 3종. 그 또한 홍보가 미비하고 보험 관련 다양한 문제들로 가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소중한 생명의 반려동물. 이제는 반려동물 보험의 필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보호자분도 그렇고 이 가격 때문에 검사를 다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정확한 검사나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사는 진단을 제대로 못해서 이 검사를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 검사가 좀 가격이 있으니까 보호자분은 그게 부담 들어서 못 하시고 근데 만약에 보험이 있다 그러면 좀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수의사도 좀 덜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분도 덜 할 수 있고 이미 반려동물 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보험 가입률이 약 20%로 보험 상품이 무려 86개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보험 가입률이 약 10%로 시장 규모만 3억 300만 달러, 여기에 도마뱀, 햄스터 등과 같은 특수동물 상품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데이터도 부족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등록률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식별도 이제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이제 등록 제도가 이제 진전이 돼서 등록률이 계속 이제 높아지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비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비 표준화라든가 의료비 공시제도 같은 것들이 좀 도입이 돼서 뭐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보험을 이제 출시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약 6천억 원 정도의 시장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법에 더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만약에 보험이라는 게 있으면 저도 들고 싶고 그 강아지 반려견 보험 활성화법이 더 활성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국민입법 제안, 소중한 생명체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반려동물. 언제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건강인데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갈 반려동물을 위해 하루빨리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법이 도입되길 바라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어 더욱 소중한 마음.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국민입법 제안은 계속됩니다.